보석 제도를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서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한테 적용되는 법과는 그냥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네, 이 유전 보석, 무전 구속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석 조건을 받은 이 재벌 회장님도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7일 대한노인회 사무실에서 노인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참석해 꽃다발을 건네는 인물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입니다. 어버이날 이번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찾아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중근 회장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줬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방문해주신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님과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노인회는 회원 약 300만 명, 전국 6만 5천여 개 노인정이 속한 우리나라 최대 노인단체.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치인들이 대한노인회를 앞다퉈 찾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대표인 이중근 노인회장은 또 다른 회장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재계순위 16위인 구영그룹의 회장. 이 회장은 노인회장 자격으로 꽃을 선물 받기 6개월 전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였습니다. 실형 선고. 그런데도 이 회장은 영어의 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활동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사회도 주도하고요. 최근에도 정기총회나 이런 일 있으면 참석했죠. 결제하거나 손님 만나러 사무실에도 나오고요. 가볍지 않은 형을 받고도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 바로 보석 제도입니다. 그는 보증금 20억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배임 횡령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된 이중근 회장, 구속 석 달 뒤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이 보석이 필요하다며 제기한 주요 이유는 당직성 척추염과 고혈압 등 건강 문제. 재판부는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중근 회장을 풀어줬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법원의 보석 결정문. 재판에 출석하거나 병원에 가는 것 이외에는 외출을 일체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풀어주는 이른바 병보석 조건입니다. 집과 병원을 오가는 것만 허락됐다지만 구속 5달 만에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작년 11월 1심은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선고 직후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선고 이전에 내린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말은 징역형이지만 석방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20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14개는 무죄라는 점을 들면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특혜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석을 허가해줬다는 것은 그 1심 재판이든 2심 재판이든 그 당의 재판 과정 동안만 이제 불구수 상태로 재판을 하게 해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선고가 되면 그것은 끝난 거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는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이례적인 재판 결과도 모자랐는지 변호인단은 보름 뒤 아예 한술 더 떠 보석 조건도 느슨하게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외출 금지 조건 때문에 항소심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곧바로 이 역시 받아들여 보석 조건까지 대폭 완화해 줬습니다. 법원은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만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으라고 단서를 달아줬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이중근 회장은 징역 5년을 받고도 어디든 갈 수 있고 심지어 해외여행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유롭게 또 외부에 나가서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혜나 그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신분이지만 이중근 회장의 삶이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영 본사에 출근하는 이중근 회장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속조건 변경 신청하신 이유가 없으세요? 아니 잠시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잠시만요.
회장은 직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영 측은 스트레이트에 1심에서 공소사실 20개 중 14개가 무죄로 나왔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다툴 여지가 많아 재판부가 보석을 유지해준 것일 뿐 특혜를 받았다거나 이례적인 보석 결정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근 회장 측이 대한노인회를 사조직처럼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보석 신청 직전인 지난해 4월부터 전국의 노인정에는 탄원서 서명지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이 노인복지와 사회공헌에 힘썼으니 배려와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는 240개가 넘는 대한노인회 지회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이유도 심지어 석장짜리 탄원서의 내용도 아예 모르고 한 묻지마 서명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탄원서 내용 같은 거는 모르지. 제목만 읽어보고 대충 저기 했지. 그걸 누가 세세히 기억을 하나? 대한노인회가 지난해 5월 말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노인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노인회는 2년 전 이중근 회장이 당선되면서 이중근 회장 그리고 부영그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당선 뒤 중앙회 사무실을 시내 한복판에 부영 태평 빌딩으로 옮겨줬고 전북 무주에 노인연수원 시설도 새로 지어졌습니다. 대한노인회를 이중근 회장을 위해 동원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노인회의 봉태열 부회장, 부영그룹의 현직 고문입니다. 봉태열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 이중근 회장에게 채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6월까지 1억 3천만 원의 채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지위를 이용해 이중근 회장을 도왔던 봉 전 청장은 이후 2011년 부영그룹의 고문으로 영입됐고 이 회장이 대한노인회 회장이 되자 이 조직의 부회장까지 맡았습니다. 구속 기간 중에 수석 부회장이 버젓이 있는데도 봉태열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대한노인회를 이끌었어요. 탄원서 돌린 것도 봉태열 부회장이 사실상 주도한 겁니다. 제16기 부영의 이중근 회장 재판에는 20명이 넘는 대규모 호화 변호인단에 더해 대한노인회 300만 명 조직의 외곽 지원까지 더해졌던 겁니다. 제가 법상식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오히려 조건까지 완화시켜줬다. 이런 전례가 또 있습니까? 드물죠. 일단 판결이 내리면 감옥에 들어가서 보석을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어지는 이런 건 드물어서 검찰에서 좀 항의를 했어요. 항고 재항고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 면면이 화려합니다. 이 법무법인 광장, 율촌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로펌들이고요. 김능한 전 대법관을 비롯해서 이 부장판사, 지검장 출신 등 20명이 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야, 그 이름만 들어도 지갑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들었어요. 네, 이중근 회장의 경우 보석금이 국내 사법사상 최대 금액인 20억 원이었는데요. 네, 변호사 수임료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중근 회장은 이 변호인단만 화려했던 게 아닙니다. 대한노인회, 이 큰 조직을 사조직처럼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네, 사단법인이지만 나랏돈이 연간 150억 원이 들어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단체입니다. 엄청난 단체죠. 네. 그런데 사실 노인회와는 이 관련이 없는 재판 때문에 마치 사조직처럼 이 동원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자, 이 이중근 회장 이분이 자신의 보석을 위해서 쓴 돈, 그리고 또 보석을 위해서 움직인 조직, 일반 서민들로서는 엄두도 못 낼 것 아닙니까? 네, 사실 이 보석금으로 낼 돈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이 변호인에게 줄 돈이 없어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를 보면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피고인 중에서 보석을 신청한 비율은 10%를 간신히 넘고요. 그 중에서 36%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100명 중에 서너 명만이 보석을 허가받아서 나왔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한 한 평범한 노인과 그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2007년부터 10년 넘게 갈등이 이어졌던 제주 강정마을. 토지 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천혜의 자연 환경이 훼손된다면
주민들은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2011년 한 백발 노인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장을 연행하려는 경찰을 막아선 이 노인은 강정마을에서 70평생을 살아온 강구원 씨. 2013년 강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과 배를 한 번씩 때리고 공사장에 무단 침입해 구호를 외쳤다는 것 등이 이유였습니다. 법정 구속 이유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것. 평생 제주에서만 살았고 국제에는 연고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재판부는 강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망가게 어딜 도망가? 도망가면 제가 도망가면 어디 제주도 안에 있겠지 뭐 어디 도망가면 어딜 도망가? 어린 때부터 이 눈이 나쁜 사람이랑 가정에도 갈 수가 없다. 어디가 어딘지 몰라. 실제로 강 씨는 시각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감 생활로 시력은 더 나빠졌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 씨 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쓰러진 아내를 돌볼 사람은 오로지 강 씨뿐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시설에 밥을 해주고 챙겨주고 해나는 설거지해주고 빨래해주고 이분들 아저씨는 나는 굶어도 죽어요. 굶어도. 이 때문에 변호인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중범죄가 아니고 강 씨의 건강 문제와 부인 병간호까지 해야 하는 딱한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마을 주민은 물론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받았었고 심지어는 그 동네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체 복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대신 징역을 살겠다는 절절한 호소까지 있었지만 법원의 결정은 보석 기각이었습니다. 피해자 및 재판에 관계된 사람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는 게 보석 기각의 이유. 경찰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니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70이 넘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이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어떤 그 활동을 할 만한 그런 요주의 인물이었었는가. 강 씨는 항소심에서 빠르게 집행유예 결정이 나면서 2달 만에 풀려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은 컸습니다. 우울증은 지금까지도 강 씨를 괴롭히고 있고 수감 생활로 더욱 나빠진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지나간 사람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석 허가에 대한 고무줄 기준, 법원의 과도한 재량권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상습범이거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런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재판부가 보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직권이나 피고인 청구로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런 규정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아무래도 판사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다 보니까 좋은 변호사를 쓰면 아무래도 보석받기가 편하다, 가능해진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도는 얘기고요. 특히 재벌 총수나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뒤따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저분들이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재벌 회장 정치인들을 보면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재벌 회장과 강정의 할아버지 이 두 분이 같은 법 아래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지 않습니다. 네. 오죽하면 시민들 사이에서는 AI 판사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AI 판사 저는 찬성입니다. 네, 특혜성 논란, 나아가 황제 보석 논란까지 불거질 때마다 이 사법제도에 대한 이 불신만 키우고 있는데요. 네. 이 법의 잣대가 과연 재벌이나 정치인 같은 힘 있는 자들과 또 일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특혜, 황제, 전관예우 이런 단어들 이제 좀 그만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말이 현실이 될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